이어서 오늘 올라오고 있는 상위 테마들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지주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주사 관련해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5,000피 이야기 나오면서 같이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제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 이제 최우선으로 처리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주사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AI랑 전력 좀 같이 묶어봤습니다. 어제는 이제 AI 미래기획실에 네이버에서 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을 했었던 하정우 씨가 수석으로 임명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이버도 좀 같이 관심을 좀 받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AI를 돌리려면 당연히 전력이 필요할 거고 그 전력이 어떻게 끌고 오느냐까지 본다면 뭐 원전이나 전력 설비까지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열어볼까요? 세 번째는 조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개장하고 나서부터는 조선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원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혹은 또 다른 코멘트가 나오면 조선 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같이 모아졌을 텐데 사실 오늘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 때문에 G7 일정 단축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꺾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 쪽이 아까 개장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은 좀 소폭 반납한 종목들이 좀 보여서 이 부분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일단 열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전략을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그래도 정권이 교체되면서 제일 먼저 정책적 드라이브가 강력하게 나올 상법 개정 네. 이슈를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뭐 기존 상법 개정 안에 변동이 크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제 원내대표 선출하고 나서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정도 맞아요. 네네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지주사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뭐 하루 정도는 쉬어가는 모습 보였다가 이번 주 다시 제동을 그러니까요. 거는 모습들 거기에 뭐 코오롱을 비롯해서 뭐 한화 또 급등세 오늘 일부 좀 조정폭 받고 있지만 뭐 저는 아름다운 숨고르기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그래도 뭐 SK하이닉스를 좀 힌트를 얻는다면 네. SK 스퀘어라든가 네. SK 그래서 중간 지주사가 SK 스퀘어인데 지분을 한 24%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워낙에 강합니다.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보면 벌써 이제 50%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 또 SK 스퀘어를 보유한 SK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 대주주 지분이 24%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에 대해서 이제 대주주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소각에 대해서 지분 가치가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종목들을 저는 이제 찾고 있다가 SK를 찾고 있었는데 SK 같은 경우는 PBR에 아직까지도 주가 랠리를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0.5배 수준밖에 안 되는. 그래서 좀 종목들을 찾으실 때 저 PBR 종목들이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아 있는 흐름들이 나오니까는 또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워낙에 강세를 나타냈지만 시세가 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주사 쪽에서는 모멘텀 쪽으로 보면은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 어느 정도의 저평가 종목들을 한번 더 찾아보신다면 기회는 계속해서 남아있고 중소형 홀딩스 같은 경우도 뭐 지주사격이지만 좀 이제 덩치가 작은 만약에 풍산을 찾는다면 풍산 홀딩스 같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좀 확대해서 보시는 전략들도 이제 지주사 관련된 홀딩스와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도 관심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안 그래도 좀 궁금하긴 했어요. 시총 작은 땡땡 홀딩스 붙어있는 종목들도 봐도 괜찮을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쪽도 같이 좀 확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주사 자체 섹터 놓고 보면 사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HD 현대하고 한화가 가장 셌는데 그렇죠. 저는 부담감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좀 차트의 고점에서 들어가면 흔들 때 이것을 버틸 수 있는 강심장의 투자자들이 몇 안 되거든요. 저 같아도 사실 이런 흔들림이 낙폭이 어느 정도 꺾일 추세적인 전환일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다면 홀딩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정고점 돌파할 때 제가 지분을 좀 매각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SK라든가 효성 이렇게 좀
그나마 이 멀티플은 조금 더 싸고 그다음에 PBR이 조금 더 저렴한 종목들이 이제 이 지주사의 상법 개정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나왔을 때 단기 흔들림에 좀 저는 이제 굳건하게 매수하고 이제 어느 정도 홀딩을 이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고가 구간에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될 수 있겠네요. 중꺾마가 네.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중꺾마로 마무리를 알겠습니다. 짓도록 하겠습니다. 중꺾마로 지주사 마무리하고요. 다음 테마 넘어가서 AI랑 전력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또 조정 후에 달릴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네이버랑 카카오가 있을 텐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를 좀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는 이제 AI 미래 기획실 관련된 이슈도 같이 있는 상황이니까 확장해서 좀 기대를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은 그래도 이제 좀 소외받았던 네이버가 뭐 일주일 사이에 이제 강세를 나타낸다 이런 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볼 종목에서 우리가 계속 다시 한번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이 하정우 미래기획 수석이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이 AI와 관련된 정책들 무려 육성 이제 지원금이 100조잖아요. 그런 이 100조에 대한 풍부한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리고 다음 달에 AI 관련된 국가대표 기업에서 선정될 5개 기업이 어느 종목일까? 이것을 계속해서 간추려 나가는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쇼펌이라든가 그동안의 홈피드, 인기 콘텐츠 노출에 대한 검색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분기 실적이 그래도 컨센서스를 달성해도 불구하고 좀 부진했다는 것은 수급적인 역할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솔트룩스, 뭐 한국컴퓨터 이런 중소형주 쪽의 수급이 일단 이동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고점에서 어느 정도 룸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본다면 네이버나 카카오 쪽으로 일부 자금이 다시 한번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이제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도 카카오, 뭐 카카오페이를 중심으로 해서 네이버 쪽도 한번 저는 중심을 잡고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 네. 그리고 젠세대 사이에서는 지금 검색 서칭보다는 서칭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과 솔루션 도출까지 나아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중심을 있게 지켜보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할 그런 그 어느 정도 솔루션은 이 하이브 액티브 이제 클로버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진화한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일단 퀄리티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하는 것 그런 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대중에게 그런 것이 먹혔을 때 좀 더 네이버에 대한 주가의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갖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오픈 AI 일단 본인의 이 거대 어느 모델보다는 뭐 AI 식민지가 되더라도 이 어느 정도의 그 글로벌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시장 진출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종목을 본다면 저는 그래도 카카오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두 가지 종목 소외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고요. 전력도 같이 이제 뒤에 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전력도 같이 좀 보면 사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고 효성중공업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효성중공업 하면은 그동안 건설 이슈도 같이 있다 보니까 건설 때문에 늘 발목이 좀 잡혔어서 상승 동력이 좀 낮다라는 평가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건설 쪽도 분위기가 좀 나아지고 있으니까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좀 이뤄줄 수 있을지. 근데 차트를 좀 열어보니까 차트는 5일선 잘 타면서 정말 예쁘게 잘 가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뭐 당연히 효성중공업은 이제 버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전 사업도 그렇죠, 얘네가 그렇죠. 비중이 있잖아요. 원전 비중이 적긴 하지만 원전 건설 거기에 이제 전력기기까지 그다음에 지금 일단 수출 데이터가 1일부터 10일 나온 데이터가 미국향 같은 경우 무려 540% 증가했다는 맞아요. 소식 나오면서 어제 급등세 보였는데 뭐 지금 효성중공업은 지금 미국향도 미국향이지만 유럽향 매출까지 계속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각화 측면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선행 멀티플도 한 뭐 30배 정도 그렇게 비싸다고 저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탑픽은 당연히 뭐 3, 4 당연히 중요하지만 효성중공업도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주사 모멘텀 있는 LS 쪽도 한번 계속해서 전고점까지 왔는데 그 전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히 크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우리가 배전 쪽으로 본다면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제일 싼 종목 중에 하나죠. 미국형 매출, 그다음에 해외 매출 비중이 80에서 90%까지 맞아요, 올라온 맞아요. 종목인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재룡전기라든지 그다음에 미국 쪽은 당연히 산일전기 보셔야 되고 전력주들은 뭐 세트처럼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 데이터 센터 지금 뭐 카카오라든가 지금 증축 이제 발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총수들 모아놓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관련된 드라이브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전력기기는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LS, 효성중공업, 뭐 재룡전기, 뭐 산일전기 정도 보셔도 될 것 같다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안 그래도 그 재룡전기를 깜빡했던 것 같아서 다시 차트를 좀 보니까 재룡전기는 오늘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네요. 7%대 현재 강세 보이고 있고 42,900원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